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입니다. 오늘 또 여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네. 제목부터가 존재 이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범상치 않습니다, 이거. 또 뭐 잘못한 게 있죠. 예. MOU가 나와요. MOU. 예, 예. 성평등 뭐 MOU라고 하면은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예, MOU 별거 아닌데. 그래요? 예. 여기 신문에 이렇게 막 언론사마다 다 MOU, MOU 막 나왔어요. 근데 MOU가 뭐 어떤 MOU가 건가요? 영어로 Memory of Understanding 해갖고 네. 이렇게 양쪽 당사자가 네. 어떤 계약을 하기 전에 네. 뭐 내고 했잖아요. 네. 그걸 그냥 협상. 그냥 적어놓는 정도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예, 엄청난 업적을 체결하고 온 것처럼 핀란드 가서 예. MOU 맺었다고. 그냥 종이에다 써갖고 온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저기 네. 보세요. 이 내용을 보니까 네. 핀란드는 여성가족부가 없다고 그러네요. 시청자 여기 여러분. 굉장히 복지국가인데도 없나 보죠? 핀란드가 뭐 엄청, 이미 예.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이 됐으니까 네, 북유럽은 네. 그래서 존재 의미가 없다. 네. 역할 다 끝났다. 네. 그래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랑 무슨 이분하고 네. MOU를 맺은 거죠? 예, 블롬퀘스트 이 사람 노르딕 뭐 하는- 협력평등부 장관이래. 협력평등부. 평등부 장관이라. 네. 아니 뭐 이게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랑 서로 업무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뭐 네. MOU를 맺어갖고 대통령도 배석을 하고 사진이 나와서 엄청나게 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네. 이 뉴스만 보고 오면 핀란드 가서 큰 업적을 쌓고 무슨 실적을 얻고 왔나 보다. MOU 종이 하나 사인하고 들어온 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추가적인 어떤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사인이 들어가고 예, 아니, 예. 여성가족부는 무슨 구체적인 게 있을까요? 했다고 우기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너무 예. 재밌네요. 예.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언론에도 나왔어요. 네. 성평등 최강, 세계 최강 북유럽인데 여성부 없다? 여기는 여성부가 없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여성부가 다른 나라에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보면은 여성 양성평등 문제만 전담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나요? 10개, 뉴질랜드, 10개 아프가니스탄, 영국 들어가 있고요. 네. 프랑스 여기 있네요. 네. 필리핀도 들어가 있고 해서 한 10개 정도 나오고 네. 중국도 있네요. 예. 이라크 이슬람 국가도 예. 있네요. 참. 그다음에 여성 문제와 다른 업무 우리는 가족부니까 가족과 같이 예. 다루죠. 독일 있고 말레이시아 뭐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터키 이렇게 있고 네. 장관급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는 나라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랑 미국이 없군요. 네. 여성가족부 그냥 같은 아래쪽에 게. 청 네. 정도 네, 뭐 네. 청이 있고 그 아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법무부 산하위원회 정도 형태고 있다고 네, 그래요. 네. 자,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가서 네. 만약 MOU를 맺었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핀란드는 여성부도 없는데 왜 거기 전담부서도 없는데 전담부서도 없는데 거기 가서 무슨 MOU를 맺고 그거를 네.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프라파겐다고 이건 완전히 국민을 기만한 전술 아닌가요? 잘 모르실 거라고 이제 상정하고 하시는 예. 행동이죠. 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예. 무지하면 네. 저런 MOU 하나에 그냥 다 기자들도 다 쓰고 저런 기자들도 같이 협작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언론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의 사명. 자, 이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또 여가부 장관 지금 진선미 네. 장관이 다양한 가족과 만나는 릴레이 간담회 다양한 말 싫어요 이거. 이게 다양하다는 예, 말을 예, 보면은 예. 다른 부서에서 다른 예. 쪽에서 다양하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 여성가족부나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 위험해요. 다양하다 하면은 예, 위험해. 굉장히 위험하고 예. 우리 색안경을 끼는 게 예. 아니라 아주 예.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얼마나 또 위험한지. 무슨 이상한 일을 벌이실 것 같아요. 물론 예. 일단은 비혼 청년들 이혼 상고 20대 30대 비혼 청년과 만나는 대화를 했어요. 뭐 만나는 어려운 건 문제, 좋아요. 어려운 예. 문제 다 예. 다뤘죠. 또 보니까 그리고 30대, 40대 남성들 1인 가구 1인 가구. 예, 이렇게 또 이야기도 했고 예. 또 보니까 집도 직장도 결혼할 없는데 용기 없다. 결혼할 용기가 생깁니까? 네. 결혼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 여성가족부가 예. 제가 이제 결혼 문제, 저출산 문제를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해 완 결과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미혼 청년들한테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여성들에 관련한 양성체제니 뭐니 해갖고 여성 권리 찾기만 다 하고 실제로 여성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자기들이 저출산 문제, 결혼 문제, 비혼 문제에 대한 전담 부서가 아니래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는 걸 제가 직접 여성가족부랑 어떤 문제를 같이 한번 협의해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결혼하는데 혼수 비용만 좀 낮추는 거. 네. 혼수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 요 정도 하나의 일만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일. 결혼을 도와주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안 하는군요. 따로 사는 거. 여자끼리 잘 살면 돼요. 여자끼리요? 여자만 잘 살면 돼. 아, 예. 이게 결혼하든 안 하든 이게 예. 말하면 저는요 이거를 예. 쇼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성가족부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뭐 이 얘기 있네요. 조모, 조부모, 손자녀. 예, 손자녀랑 뭐 요즘은 이제 맞벌이 네, 부부가 많으니까 조부모, 손자녀가 일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네, 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다양성을 또 주장하면 나중에 가면 성소수자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입장이에요. 네. 뭐 거기까지는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안 나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은 모든 다양한 그리고 채널은 다 만나겠다. 다양한 형태. 가족, 예. 다양한 가족을 이게 어떨까요? 인정하겠다. 네. 이 다양한 게 좀 범상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남녀 네. 가족, 네. 전통 우리 헌법에 보장되는 남자와 여자 결혼 가정 여기다 지원하겠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결혼 못하는 우리 미혼 가정을 돕겠다, 미혼자들을 돕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이상하게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을 지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껴가서 다양한 가족. 아니 남녀 결혼하는 남녀 가정, 전통 가정이 있는 거지 무슨 다양한 가족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자꾸 곁길로 가서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결혼하지 마, 안 해도 돼.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네. 도우니까 그 입장을 네. 내가 도와주겠다. 네. 물론 그렇게 취지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거기 때문에 기존의 남녀 결혼에 의한 양성체제를 무너뜨리고 가족제도를 해체시키는 거고 오직 여성들의 권익만을 신장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능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등만을 고조시키고 여성들에게만 무조건 특히 페미니즘 단체들, 여성 단체들에게만 계속 정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 별로 유익이 안 되고 국가부도 저출산 위기의 해결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해결이 안 되고 초혼자들 또 이런 결혼하지 못하는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사실 살펴보면 답답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선미 장관 되기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청문회 할 때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사실은. 의원 시절에 왜 성소수자를 그렇게 입장을 대변하고, 네. 왜 여성이 남자 군대 가는 거를 특히 남자 군대 내에서의 군용법 92조 6항에 대한 추행에 대한 군대 내에서는 위계 질서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마치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처럼 군용법 92조 6항을 없애라. 왜 여기에다가 목소리를 높였냐 이거예요. 군대가 무슨 동성애자들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나요?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여성들의 권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왜 여성가족부 장관을 세웠을까요? 이 정권이 철학이 없고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지지하지 않고 한심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저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라인에 맞는 네. 사람만 그냥 아무데나 회전문으로 세우는 것 이렇게 같은, 돌리다 보니까 그런 느낌 인재 풀이 고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네. 자리에 앉아 계셔서 네.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이제까지 제가 여성가족부 여러 번 다뤘는데 네. 느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익이 되는 그런 행사나 뭐 그런 정책을 펴가는 것보다는 그냥 보여주기식, 그러겠네요. 뭐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부 예산을 네, 그대로 네. 유지해야 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쇼는 네.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도 혜택이 없어요. 네. 결혼 못하는 미혼자들한테도 혜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1조 원이 들어가는 정부 부서가 이러고 있으니 이게 더 들죠. 더 들어가나요? 그럼요. 더 들어가죠.
1조 넘죠. 훨씬 정말 저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요. 네. 정책 부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는데 네. 뭐 다른 큰 부서보다는 작지만 네, 그래도 네, 네. 엄청나게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양성 그 산하에 양성 평등 교육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실제로 양성 평등이 아니라 여성 상위, 여성 권익만을 찾는 쪽으로만 입장을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남자와 여자를 갈등하는 구조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요 결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네.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신장됐기 때문에 이제 여성가족부는 없어져도 돼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20개국밖에 안 됩니다. 네. 없어질 때가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없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가 네. 여성가족부 해체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할 때 열심히 목소리를 높일 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성가족부 말 많고 탈 많은 여성가족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